의사 선생님, 제가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73세의 김영 할아버지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혈압은 180을 넘나들고 당뇨 수치도 위험 수준에 달했지만 올해 그는 93세의 나이에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씩 걸었습니다. 20년 전 그가 선택한 단 한 가지 습관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제 인생이 달라질 줄은. 할아버지의 변화는 이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고 의학계에서도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90세 이상 고령자 중 병원을 거의 찾지 않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생활 습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은 대부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제 집처럼 다녀야 한다는 말이 있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자연스럽게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세 넘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지신 분들도 계시죠. 특별한 비결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건강 비결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습관 하나가 건강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동안 왜 이걸 안 했을까 하고 놀라실 겁니다. 이것들 중 하나만 바로 잡아도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실천 가능한 방법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수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의 걸음이 우리의 생명을 10년 더 늘려준다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김영 할아버지. 20년 전 그가 선택한 단 한 가지 습관이 바로 걷기였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걷기 힘들었어요. 다리가 푸들거리고 숨이 너무 차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집 앞 골목길을 서너 발자국이라도 걸었죠. 그리고 한 달 뒤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2달 뒤에는 당뇨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 3바퀴를 돌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죠. 걷기가 그리 대단하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한 어르신들은 심장질환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 위험도 40%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약물 치료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낙상과 골절의 주요 원인입니다. 작년에만 골절로 병원을 찾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38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근감소증 위험이 80%나 낮았다고 해요. 우리 나이에 운동이라니 하고 걱정하신다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앉아 계시거나 TV 보실 때 잠깐씩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30초도 좋습니다. 둘째, 팔 흔들며 걷기를 하세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으면 허리 통증도 줄고 균형 잡기도 쉬워집니다. 셋째, 숨이 약간 차는 정도로 걸으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빨리 걸으실 필요 없어요. 날씨가 안 좋을 땐 어떻게 하나요?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복도 걷기, 베란다 걷기, 방 안에서 제자리 걷기도 효과가 있답니다. 제가 만난 95세 박순자 할머니는 걷기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신 대표적인 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걷기 시작한 지 15년 됐어요. 처음엔 집 앞을 나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손주 손잡고 공원도 다녀와요. 걷기의 또 다른 장점은 약처럼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걷기는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최고 수준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민노화 연구소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가 혈압을 낮추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약을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의사와 상담 없이 약을 조절하시면 안 되죠. 다만 걷기를 통해 약의 효과를 높이고 어쩌면 약의 용량을 줄일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공원에서, 마을 길에서 건강을 위해 걷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 세 걸음만 걸어보세요. 건강한 삶을 향한 첫걸음을 뗀 겁니다. 장수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른 식습관입니다. 약이나 건강 보조제가 아닌 우리 밥상에서 시작되는 건강한 삶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84세 김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당뇨 수치가 300을 넘나들던 할머니는 매달 50만 원어치의 건강 보조제를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며 한마디 하시더니 할머니, 그 돈이면 한 달치 반찬값이 나오겠는거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모든 건강 보조제를 끊었습니다. 대신 전통 된장으로 끓인 된장국과 계절마다 달라지는 나물 반찬 등 집에서 만든 건강한 식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월 만에 당뇨 수치가 120대로 떨어졌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천천히 씹어 먹기와 제철 음식 먹기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음식을 오래 씹으면 소화가 더 천천히 진행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씹는 동안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여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처럼 힘이 있어야 건강식을 해 먹죠.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밥그릇 사용하기 습관을 들이세요. 밥을 드실 때 큰 그릇 대신 작은 그릇에 밥을 적게 담아 드시는 겁니다. 작은 그릇을 사용하면 심리적으로 더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과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면서 배부르게 느껴질 수 있는 간단한 전략입니다. 둘째, 색깔 반찬 규칙을 지켜보세요. 반찬은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처럼 다양한 색깔을 포함하도록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초록색은 시금치 나물, 빨간색은 당근 볶음, 노란색은 계란말이처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색이 다양할수록 영양소도 더욱 풍부해지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숟가락 내려놓기를 실천하세요. 한 숟가락 드신 후에는 숟가락을 밥상에 내려놓으세요. 입안에 음식을 충분히 씹은 뒤에 다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시겠지만 금방 습관이 됩니다. 97세의 장수마을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약이 되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병이 됩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녁 식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밤 7시 이후에는 가벼운 채소 위주로 드세요. 소화도 잘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비싼 건강식품이나 해외 제품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평범한 재료도 충분합니다. 김치 한 조각, 된장국 한 그릇. 이런 전통 음식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전통 된장은 세계 5대 장수식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 식사 때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꼭꼭 씹어보세요. 음식 맛도 제대로 느끼고 포만감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세 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수면의 질은 단순히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건강과 나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잠이 오질 않아서 자도 피곤해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죠. 하지만 수면제를 고민하기 전에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들어보세요.
78세 이창덕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시며 불규칙한 생활로 불면증에 시달리다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약 없이도 푹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많이 가벼워진 걸 느껴요. 그 비결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호주 모나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발병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나이가 최대 10살까지 더 늙어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는 등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죠. 나이 들수록 잠이 안 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한 할머니의 사례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뒤 9시에 침대에 눕습니다. 처음엔 잠이 안 왔지만 한 달 후에는 이게 습관이 되더군요.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황금 시간을 지키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우리 몸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면 노화 호르몬은 줄어들고 성장 호르몬은 늘어난답니다. 둘째, 빛 관리를 하세요. 아침에는 해 뜰 때 15분간 햇빛을 쬐어 생체 시계를 맞추고 저녁에는 반대로 스마트폰이나 TV의 푸른 빛을 피하세요. 셋째, 자기 전 3가지 규칙을 지켜보세요. 하나, 카페인을 피해야 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등 카페인이 든 음료를 멀리하세요. 둘,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저녁은 7시 전에 드시면 소화가 잘 되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셋, 전자기기의 사용 시간을 조절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와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보시더라도 화면을 오래 응시하지 않고 오디오 중심의 콘텐츠를 활용하면 숙면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올 때는 어떡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478호흡법이 있습니다. 숨을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며 하버드 의대에서도 인정한 효과적인 수면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제는 끊기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줄여나가면 됩니다. 물론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하셔야 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수명이 평균 5년 더 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약물이 아닌 생활 습관만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건강한 수면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달빛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차를 마시고 어떤 분은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장수하는 4번째 비결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에 직결된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82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0년 전 할아버지는 매일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가슴 두근거림, 손떨림, 식은땀, 온갖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뭐 젊은 사람도 아니고 스트레스라니. 여러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노년기의 주요 질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변화는 의외로 단순한 실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음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딱 3줄만요. 첫 줄에 감사한 일, 두 번째 줄에는 걱정되는 일,
세 번째 줄에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적었습니다.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니까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6개월 뒤 손떨림과 가슴 두근거림이 줄어들었고 병원 처방전 대신 일기장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종이와 펜이 있으면 됩니다.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쉬운 방법들도 있습니다. 첫째, 10초 심호흡을 해보세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10초간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심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즉시 감소한다고 합니다. 둘째, 꽃 관찰하기를 해보세요. 집 근처 화단에 꽃 하나를 골라 매일 같은 시간 1분만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매일 조금씩 다르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명상의 시작입니다. 셋째, 웃음 운동을 시작하세요. 거울 보면서 하하하 소리 내어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가짜 웃음도 1분이 지나면 진짜 웃음이 된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94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한 할머니의 비결이 있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으면 3번 웃어요. 한 번은 나를 위해, 한 번은 상대를 위해, 마지막 한 번은 세상을 위해. 정말 현명한 말씀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운동으로 몸의 근육을 키우듯 긍정적인 습관으로 마음의 회복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기쁨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맛있는 된장국 한 그릇을 먹은 것도 좋고 창밖에 예쁜 꽃을 본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기쁨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관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뇌 구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뇌와 마음도 지금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수하는 5번째 비결은 활발한 대인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약보다 더 강력한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도 시간이 잘 가는데 굳이 만나야 할까요? 나이 들어서 새로 만나는 게 쑥스럽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규칙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노년기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보세요. 85세 김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3년 전 할머니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참 쓸쓸했죠.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만난 동네 할머니가 우리 아침마다 동네 산책 모임하는데 같이 걸어보실래요? 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 걷는 것도 힘들고 말도 잘 안 나왔어요. 하지만 날마다 같은 사람들과 산책하다 보니 어느새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할머니는 동네 산책 모임의 단골 멤버로 자리 잡으셨습니다. 최근에는 모임이 끝난 후 커피를 마시며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난 내 성격이라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 어린 대화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인사 나누기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만나는 첫 사람에게 꼭 인사를 건네보세요. 편의점 직원일 수도 있고 아파트 경비원일 수도 있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한마디만 이야기하세요. 둘째, 칭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한 사람씩 칭찬할 거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버스 기사님이 친절하게 기다려주셨다.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셋째, 3분 대화 규칙을 만드세요. 만나는 사람과 최소 3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날씨 얘기도 좋고 오늘 입은 옷이 얘기도 좋습니다.
간단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98세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말을 아끼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그땐 과한 말이 문제를 만들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보니 나이 들수록 말이란 게 약이더군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마음을 채우고 건강까지 지켜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대화를 나누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48%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화상통화나 전화통화처럼 목소리를 주고받는 대화는 뇌를 더 활발하게 자극한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보다는 실제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말 거는 게 어려워요. 그럴 땐 질문 카드를 활용해 보세요. 작은 메모지에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적어 두세요. 요즘 제일 자주 가는 곳이 어디세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어디세요? 이런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 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느낀 뒤 산책을 나가보세요. 길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눈인사를 건너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거예요. 사람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몸과 마음을 지휘하는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6번째 비결은 자립적인 생활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100세 인생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94세 최인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맨손 체조를 하고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비결이 뭐냐고. 근데 별거 없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건 끝까지 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일상에서 자립성을 유지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건강하고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92 세박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년 전 갑작스러운 중풍으로 한쪽 팔이 마비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식들한테 의지해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한다. 이 한마디를 끊임없이 되뇌며 노력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숟가락 들기도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에게 직접 과일을 손질해 주시면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나라도 원칙을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하나라도 내가 직접 할 일을 정하는 겁니다. 이불 정리나 식탁 닦기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도전 캘린더를 만들어 보세요. 매월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실천하는 겁니다. 이번 달은 스마트폰 사진 찍기, 다음 달은 작은 화분 가꾸기처럼요. 셋째, 나만의 역할을 찾아보세요.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손주의 숙제를 봐주는 것도 좋고 이웃의 택배를 받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102세까지 사신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쓰면 닿는 게 아니라 안 쓰면 녹슬어. 내 몸도 내 마음도 계속 써야 해요. 작은 성공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 자체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95세 김학순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며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즐기고 계십니다. 처음엔 전원 버튼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손주들과 사진도 주고받고 너무 뿌듯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만의 작은 도전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그림 그리기를 배우고, 누군가는 시쓰기를 시작하고, 누군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고 계시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본 6가지 비결을 정리해 볼까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습관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김영희 할아버지는 매일 걷기로 건강을 되찾으시고, 김순희 할머니는 식사 습관을 바꿔 삶이 변했습니다. 이창덕 할아버지는 규칙적인 수면으로 활력을 되찾으셨던.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나이가 많아서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발목 잡을 뿐입니다. 건강한 삶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3분 걷기, 음식 20번 씹기, 같은 시간에 잠들기, 하루 한 번 웃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이웃과 인사 나누기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는 것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104세까지 사신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몸과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결과죠.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시작해보세요. 걷기를 시작해도 좋고, 천천히 씹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